전두환의 경제 배우기. 80년 여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휘어잡고 조만간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99.9%였던 전두환은 나름 고민이 많았다. 바로 경제 고민이었다. 점점점점점점 79년에 터진 2차 오일 쇼크로 나라 경제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80년 한 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본인이 경제에는 깡통이야. 곧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하여 전두환은 국내의 경제학자들을 특별 과외 강사로 초빙하여 하루 2시간씩의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 중에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의 김재익이 전두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네가 설명해주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 자네가 경제수석을 해주게나.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인기도 없을 테고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말할 것도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후 전두환은 김재익의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갖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면 경제와 관련된 토론하기를 좋아하게 된다. 내가 요즘 김재익이한테 경제를 배우면서 뭘 좀 알겠더라고. 각하 그러십니까? 하지만 김재익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전두환의 집권을 도운 군부 세력들은 슬슬 김재익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허화평, 허삼수, 니들 왜 김재익이를 갈고? 혼 좀 나볼래? 이렇듯 전두환의 남다른 총애를 받던 김재익이었다. 김재익의 등장과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80년 10월 경제수석에 취임한 김재익은 우리나라 경제를 보다 빨리 정부 주도해서 시장 경제체제로 바꾸어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경제수석들의 철칙이었던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는 희생한다.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기업에게는 특혜를 베푼다.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품의 관세를 팍팍 매긴다. 라는 사고와 180도 다른 경제정책을 펴나갔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독과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대외 무역 확대를 위해 개방화에 동참한다. 우리 경제의 커진 몸통에 맞는 옷을 입히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미리 말해보겠지만 엄청났다. 정부가 한 자릿수의 물가 안정을 내걸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82년 물가 상승률은 5%로 대폭 낮아진다. 그리고 낮은 물가 상승률은 금융자산의 안정화를 가져와 민간 저축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저축의 증대로 투자 재원이 늘어나 경제 성장은 더욱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함정.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80년대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IT 특수로 반짝거린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73년 오일 쇼크를 기점으로 5.5%에서 2.9%로 하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돈이 넘쳐서 돈 투자에 목을 매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창안한 경제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괜히 미국에서 시장을 개방하라고 여기저기 강요를 했던 게 아니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외국인의 증권 투자도 자유롭게 해달라는. 개방화, FTA 이런 걸 해야 전 세계가 더불어 성장하는 거임. 그러나 실제로 그러했겠는가? 그런 식으로 개방을 했던 나라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돈을 맘대로 쓸 수 없어 소비 심리가 침체하고,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수익성을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예전처럼 과감한 설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업은 여윳돈이 있더라도 M&A가 두려워 자사주를 사들여야만 한다. 그러니 소비가 침체하고 투자가 줄고 결국 성장이 침체되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60년대만 하더라도 5%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각국은 받아들였지만, 에잇, 5%밖에 성장 못했네. 이후로는 3%만 넘어도 나름 성공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와, 올해는 3% 성장했다. 결국 이런 개방화 시대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앞서가는 선진국을 좀처럼 추월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를 탔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반대로 저성장과 그로 인한 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돈을 많이 보유한 나라, 즉 선진국의 금융투자자들은 신이 났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 돈 장사로 인한 이득이 커지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방화 대열에서 벗어나자는 말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과 경제 제재가 기다린다. 왜 너흰 말을 안 들어? 너희 나라 상품 수입 규제 좀 해야겠어. 뜨아. 그러니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것은 방만한 정부 주도 경제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시기적절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탁월한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